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는 분양권으로 돈 벌기가 다소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다 때가 있죠. 공부할 때가 있고 놀 때가 있는 거죠.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동산 또한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분양권 시장 또한 마찬가지겠죠. 분양권 시장에 줄 서서 들어가야 할 때가 있겠죠. 이처럼 줄을 서서 분양권을 사야 할 시기가 있죠.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양권 시장에 또 들어가면 안 될 때도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의 때는 분양권 시장에서 어떠한 때일까요? 여러분, 들어가야 될 때일까요? 아니면 들어가시면 안 될 그러한 때일까요? 그래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분양권 시장이 좋은 때야 뭐 특별하게 뭐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들어가셔가지고 돈을 버시면 되겠죠. 제가 뭐 2014년도 그렇고 2015년도 그렇고 분양권 특강을 했죠. 뭐 결론은 이거 아닙니까? 지금은 분양권 시장에 들어가서 돈 벌 시기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분양권 시장이 안 좋게 된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조심들을 하셔야겠죠. 그렇다면 분양권 시장이 안 좋을 때라는 것은 결국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되는 시기, 그 시기 아니겠습니까? 먼저 미분양 아파트의 발생의 원인인데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부동산 경기 침체, 정부의 분양시장 규제 정책, 주변 시세보다 비싼 고분양가, 입주 조건이 안 좋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 건설회사의 브랜드가 유명한 회사가 아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원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 분석을 한 게 많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즉, 미분양의 원인 순위 1번, 2번, 3번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막연하게 알고 있다는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변수들을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연구를 하고 좀 많이 알고 있다면 분양권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학위 논문 중에서 미분양 아파트 발생 원인과 분양 마케팅 개선 방안 연구에 대한 이정현 씨의 2018년 논문을 살펴본다면요. 시행사, 시공사, 분양 대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425부를 활용하여 통계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자료가 나왔다는 거죠. 수도권 아파트의 미분양 원인 순위를 놓고 본다면 첫 번째는 부동산 경기 침체라는 거예요. 32.9%. 두 번째는 높은 분양가라는 얘기겠죠? 27.3%. 세 번째는 수요 초과가 된 공급 가행이란 거죠. 19.8%이고요. 불리한 입지 18.4%, 브랜드 등 신뢰성이 부족 1.2%, 평면, 마감재 등 설계 불만이 0.5%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역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순위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경기 침체, 높은 분양가, 거의 뭐 60% 이상이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미분양 아파트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서울 수도권에서요. 그만큼 부동산 경기와 분양 가격이 미분양에 있어서 절대적인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미분양 아파트의 내부적 특성 중에서 분양률에 미치는 요인은요. 첫 번째는 분양가죠. 46.4%. 엄청나죠. 분양가가 중요하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불리한 입지 36.2%, 단지 규모 7.3%, 단위 세대 평면 구조 3.5%, 중도금 납입 방법 3.3%, 조망권 3.3%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역시 뭐니 해도 미분양의 내부적 원인은 분양가가 높을 경우에는 미분양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불리한 입지, 입지가 너무 안 좋아. 거기에다가 분양가까지 높아. 그러면 거의 뭐 미분양이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미분양 아파트의 외부적 특성으로 또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부동산 정책이 36.9%, 분양 지역의 환경이 24.5%, 가격 특성이 15.8%, 주택 가격 추이가 8.9%, 분양 시기가 7.3%, 브랜드의 특성이 6.6%라는 거죠. 역시 부동산 정책과 분양 지역의 환경, 가격,
주택 가격 추이, 분양 시기, 이러한 분위기가 외부적 특성에서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미분양 아파트의 내부적 특성과 외부적 특성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다음과 같이 미분양 원인 핵심 세 가지를 유추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로 본다면 분양가죠. 분양가가 높냐, 분양가가 낮냐에 따라서 미분양이 되냐 안 되냐 나타나는 거고, 두 번째는 정부의 정책이라는 거죠. 규제 정책을 피냐, 완화 정책을 피냐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면 부동산 경기죠. 부동산 경기가 좋은가 나쁜가. 요 세 가지가 분양가 시장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를 자세히 한번 좀 살펴볼까요? 특히 분양가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요. 현재의 분양시장 첫 번째 분양 가격인데요. 2020년 5월 15일 주택도시보전공사의 보도자료인데요. 전국 민간아파트 제곱미터당 평당 분양가격은 364만 5천 원, 전월 대비해서 1.49%가 상승했다라는 얘기예요. 권역별 민간아파트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격인데요. 2020년 4월 말 기준 이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전국은 제곱미터당 364만 5천 원, 서울은 799만 원, 수도권은 560만 5천 원, 5대 광역시 및 세종시는 376만 6천 원, 기타 지방은 283만 5천 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를 놓고 본다면 전국은 5.60%가 상승했고 서울은 2.64, 수도권은 5.91, 5대 광역시 및 세종시는 2.91, 기타 지방은 7.70%가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도표를 보면 여러분 뭔가 싹 와닿습니까? 그래요. 제가 봐도 이건 그냥 숫자 도루미 뿐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가 와닿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작년 대비해서 뭐 5%든 뭐 2%든 7%든 이렇게 상승했다라고 하더라도 피부적으로 저한테 많이 올랐다, 많이 떨어졌네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뭐 평당 가격도 아니죠. 그냥 제곱미터당 가격이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즉 많이 올랐는지 또 많이 떨어지는지 이게 구분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를 그냥 아파트 평당 가격으로 제가 수정을 해드리면 다음과 같은 도표가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평당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한눈에 쏙 보이죠? 그래요. 이 중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빨간색 박스에 있는 2014년도하고 2015년도이죠. 전국적으로 보면 평당 835만원에서 861만원, 서울은 1944만원에서 1834만원. 오히려 2014년하고 2015년도에는 서울의 평당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수도권은 1333만원에서 1310만원. 오히려 2014년도하고 15년도를 비교를 해보니까 평당 가격이 서울이나 수도권을 놓고 본다면 평당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런 와중에 정부가 2015년 분양가 자율화를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당 가격이 쭉쭉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특히 2018년 2월달하고 2019년 1월달 요 빨간색 박스를 놓고 보시면 전국은 평당 1041만원에서 1124만원, 그리고 서울 수도권은 평당 2188만원에서 2019년도에는 2508만원, 수도권을 놓고 보더라도 평당 1523만원에서 1698만원, 5대 광역시를 놓고 보더라도 1062만원에서 1193만원.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거의 뭐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5대 광역시는 10% 이상이 이렇게 평당 가격이 급등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규로 짓는 아파트의 평당 분양 가격이 급등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가격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요 분양권 시장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분양가 상제를 시행하겠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올해 8월 달부터는 수도권 지역과 5대 광역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라는 규제 카드를 꺼낸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현재 평당 분양가는 여러분 이처럼 자료에서 보시면 눈에 쏙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평당 분양 가격도
비싸도 너무 많이 비싸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본다면 정부 정책인데요. 규제 정책을 피우고 있냐, 아니면 완화 정책을 피우고 있냐, 눈여겨보셔야겠죠. 정부가 잡으려고 하면 부동산 가격을 움츠러들어요. 정부가 풀어준다고 하면 또 부동산 가격이 차후에 상승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정부 정책으로 놓고 본다면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규제 정책들을 지금 피우고 있는 상태죠. 분양시장 또한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전매 금지라는 규제 정책을 지금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5대 광역시, 더 나아가서 지방까지 이제 분양권 시장을 규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본다면 부동산 경기인데요. 부동산 경기를 놓고 본다면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것이냐? 좋아진다면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나빠질 것 같다. 그러면 투자를 하시면 좀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따르겠죠.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경기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부동산 경기,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에는 경기가 안 좋고 힘든데 부동산만 오른다. 이건 좀 말이 좀 안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고분양가 아닙니까? 또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가격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죠. 따라서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이 시점, 그리고 전국 아파트의 분양 승인 실적인데요. 2014년도에 34만 호, 2015년도에 52만 호, 2016년도에는 46만 호, 2017년도에는 65만 호라는 얘기예요. 즉 2014년부터 2015년, 2016년, 2017년 이처럼 분양 승인 건수가 증가가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얘기는 분양가 자율화를 시키니까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분양들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왜냐? 수익 창출을 위해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놓고 본다면 수요와 공급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은 공급이 좀 많이 증가된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또한 서울 수도권의 상계 신도시 등이 또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요소를 놓고 보니까 앞으로 분양권 투자로 인해서 돈 벌기는 힘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어떠한 경우든 무조건 분양권 시장이 재미없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평당 아파트 가격이 1,500만 원이야. 오래된 아파트가 1,500만 원인데 지금 새로 짓는 분양하는 아파트 세대수도 1,000세대고 입지 조건이 좋아. 그런데 새로 분양하는 분양 가격이 평당 1,300만 원이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들어가셔야 되겠죠. 분양권 시장이 좋아지네 아니면 안 좋아지네 이런 부분을 따지기 이전에 평당 분양 가격이 이처럼 저렴하다면 들어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대전제라기보다는 이러이러하다는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일어난 다양한 변수들, 이러한 변수들의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선택하셔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예전처럼 분양권으로 쉽게 돈 버는 시대, 이런 시대가 서서히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칫 하다가는요, 분양권 시장에 상투를 잡을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따라서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